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차에 딸이 셋이나 있었는데요. 둘은 제가 낳았고, 하나는 결혼 후 짐처럼 생기는 딸이에요. 사실 그 짐을 저는 딸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남편은 늘 옆에서 저에게 자기한테 딸 같은 존재니 저보고도 딸처럼 대하라고 했었죠. 사실 그 짐이란 존재는 저의 시누이예요. 무려 나이가 저보다 10살이나 어리고 남편보단 15살이나 어립니다. 그러니 남편 눈에는 딸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저를 불편하게만 하는 시댁 사람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게다가 한참이나 어린 사람에게 꼬박꼬박 아가씨라 불러야 돼서 웬만하면 서로 말 안 하고 지내고 싶지만 남편과 시누이 사이가 너무 좋아서 자주 만나게 됐어요. 결혼 초반에는 시누이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서 남편과도 자주 싸우는데요. 시누이는 배우는 걸 참 좋아했죠. 대학원도 나왔고 자격증도 3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대학원은 시댁에서 보내줬지만 자격증은 저희가 학원비를 대줘서 따게 된 것이고요. 무언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머리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아 보였어요. 배움이 빨라서 자격증을 바로 딴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자격증 3개 딴 것도 우리나라 학원이 잘 돼 있어서 거기서 돈과 시간을 쏟은 결과였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돈과 시간만 있다면 누구나 따는 그런 종류인 것 같더군요. 신우는 머리로 그것들을 다 이룬 게 아니라 절반은 내 남편 돈으로 배운 것들이다 보니 신우의 자격증이 늘어날 동안 제 한숨도 같이 늘어났어요. 저는 첫 아이를 3년 차에 간신히 낳았는데 나이 더 들기 전에 최대한 둘째 낳고 싶어서 급하게 아이를 또 임신했고 그 결과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보는데 전념해야 됐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오빠네가 모시고 살고 있었고요. 근데 하루는 오빠가 전화로 심각하게 아버지 건강 상태에 대해 말하더군요. 선이야, 아무래도 아버지 치매가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 정말? 병원에도 꾸준히 다니시고 계신데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어? 이제는 병원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와이프가 혼자서 모시고 갈 수 없어서 나도 꼭 같이 가야 하는 수준이야.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아버지 요양병원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 정도까지 되셨다고? 우리 아빠 어떡해. 오빠가 그렇게 말하는 거면 정말 심각하신가 보네. 오빠가 집에서 모실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알아본 병원은 있어? 내가 믿을 만한 곳으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아버지 당뇨도 있으시고 다른 질병들도 앓고 계셔서 병원비가 꽤 들더라. 동생한테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지만 나도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니 혼자 감당하기엔 어려운 금액이거든. 네가 좀 같이 부담해줬으면 좋겠어. 당연하지. 오빠, 병원비는 당연히 같이 내야지. 금액이 얼만데? 내가 무조건 반 낼게. 그리 말해주니 고맙네. 병원비가 한 달에 거의 200 정도 들어. 절반이면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우면 다 줄 필요 없고 적당히 네 형편에 맞게 조금만 보태주면 될 것 같아. 걱정 마. 100만 원 정도 해줄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학원비도 많이 안 되거든. 내가 꼬박꼬박 100만 원 보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빠 그동안 아픈 아버지 모시고 사느라 너무 고생했어.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너무 고마워. 친정아버지가 치매도 조금 심하시고 가지고 계신 다른 질병들도 있어서 병원비가 무려 한 달에 200이나 나온다더군요. 친정엄마까지 모시고 살고 있는 오빠네가 혼자서 부담하기는 조금 큰 금액이어서 저는 흔쾌히 100만 원을 보태주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 방금 오빠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아빠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 아버님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 치매가 엄청 심해서 가족들이 많이 힘든가 봐.
근데 병원비가 한 달에 200이나 든다고 해서 우리가 100씩 보태드려야 될 것 같아. 한 달에 100만 원이나? 어떻게 매달 100만 원씩 드려?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잖아. 우리 아이들도 곧 크니까 집도 더 큰 곳으로 옮겨야 되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서 돈 모아야 되는데 100씩 드리면 그런 돈은 언제 모으냐? 그냥 너희 오빠한테 모시고 살라고 해. 치매 환자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매일같이 울고 떼쓰고 가끔은 현관문 열고 밖에 혼자 나가서 같은 집에 있어도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저번에 당신도 오빠네 가서 아버지 상태 봤잖아. 당신 같으면 하루 종일 케어할 수 있겠어? 병원비가 아까우면 그냥 우리 집에서 모시고 산다고 할까? 아니, 우리가 모시고 살 순 없지. 그럼 좀 저렴한 곳으로 모셔. 아무리 생각해도 병원비가 한 달에 200은 너무 크다. 무슨 말이 그래? 기왕 모시는 거 시설 좋은 곳으로 모셔야지. 시부모님 상황이라도 그렇게 말하겠어? 나도 당신 부모님 아프다고 할 때 병원비 아까우니 별로인 병원으로 가자고 하면 당신 기분 더럽지 않을까? 그건 그렇지. 미안. 내가 말이 경솔했네. 아니면 한 달에 100은 좀 힘들다고 형님한테 좀 더 부담하라고 하던가. 형님네가 우리보다 더 잘 살긴 하잖아. 오빠네는 엄마도 같이 모시고 사니까 이미 나보다 부모님한테 돈 많이 쓰고 있어. 그동안도 우리한테 생활비 보태라고 한 번도 안 했고 게다가 아빠 병원비도 오빠가 다 냈잖아. 우리는 명절이나 어버이날 때 용돈 조금 드린 거밖에 없는데 더 이상은 나도 못 본 척하기 어려워. 친정아빠 병원비는 한 달에 100씩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 처음에 남편은 친정아빠가 많이 편찮으신 거냐 걱정했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병원비를 보내야 한다고 하니 태도가 싹 바뀌더군요. 금전적으로 보태드리기는 너무 부담스럽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로 며칠을 계속 싸웠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이 제 뜻대로 하라고 말을 했죠. 근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어요. 텔레비전에서 치매에 대한 다큐를 시댁 식구들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아가, 사돈어른도 치매 진단 받으셨다 하지 않았어? 그래, 요즘에는 좀 어떠시니? 요즘 상태 많이 안 좋아지셨다 하더라고요. 저 프로그램 보니까 남 이야기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네, 상태가 좀 심하시대요. 그래서 형님네서 모시기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요양병원으로 옮기시기로 했어요. 근데 병원비가 한 달에 200이나 든대요. 한 달에 200이나? 에휴, 비싸기도 하지. 그거 다 자식들이 내줘야 되는데 늙어서 아프면 다 자식 고생시키는 일이라니까. 네, 그러니까요. 쥐꼬리 같은 월급에서 이제 매달 100만 원씩 병원비로 나가게 생겼어요. 뭐? 그걸 왜 너희가 내주냐? 지금 사돈 장남이랑 지내시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장남이 병원비를 다 내야지. 그걸 왜 네가 내야 돼? 얘 아가야, 병원비는 네 오빠 보고 내라고 해라. 아니죠. 부모님이 아프신데 저도 부담해야죠. 게다가 저희 오빠가 그동안 부모님 모시며 살았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하나요? 그러니 병원비는 저도 반 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 저도 반 내줘? 참나. 누가 보면 그 돈이 네 돈인 줄 알겠다. 돈 벌어오는 건 내 아들인데 왜 네 마음대로 그걸 쓰려고 하냐? 남편이 그 자리에서 저희가 병원비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다고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는 안 된다며 펄쩍 뛰시더라고요. 당연히 장남이 병원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랑 시어머니가 이 문제로 계속 옥신각신하니까 남편이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시어머니를 겨우 말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장인어른 병원으로 들어가셨나? 아니요, 아직요. 더 위치가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아버지 보러 자주 왔다 갔다 할 텐데 왔다 갔다 하기 편해야 하잖아요. 위치가 좋으면 병원비 더 비싸지는 거 아니야?
네 돈 안 낸다고 더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너 내 아들 돈 더 빼가려고 말이야.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남편 돈을 빼가다니요. 남의 일도 아니고 제 아버지가 아프셔서 돈이 드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편도 그간 저희 집에 신세 많이 졌으니 보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딴 건 난 모르겠고 절대 안 된다. 우리 아들 돈으로 네 부모 병원비 내지 마라. 절대 안 돼. 정 그렇게 돈 내주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내. 어디 취직이라도 해서 돈 벌으라고. 네가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막 꺼내다 쓰는 것 같다. 내 아들 등골 빼먹지 말고. 예전에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려면서 일을 좀 그만두라고 그렇게 성하시더니 이제는 또 말이 바뀌셨네요. 나중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돈 벌게 되면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또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땐 애들이 어릴 때니까 그런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자기가 할 일을 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너도 사회생활하면서 돈 좀 벌어라. 시어머니가 하도 아들 돈 그러시길래 저는 그냥 일자리를 구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직장 다니기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하기 괜찮은 아르바이트를 여기저기 알아봤죠. 근데 딱 괜찮은 곳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집에서 버스 타고 10분 정도 떨어진 분식집이었는데 시간도 제가 원하던 시간대고 월에 120 정도 벌 수 있는 자리였죠. 친정아빠 병원비로 100만 원을 보내고도 아이 간식비에 더 버틸 수 있겠다 싶어서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됐어요. 대학생 때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사실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며 요리하는 데 익숙해져서 그런지 다행히 일이 그리 힘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일을 하고 나서 더 몸에 활력이 돋곤 하더군요. 게다가 사장님도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문제가 시댁이랑 분식집이랑 가깝다는 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분식집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자주 가게로 와서 떡볶이를 먹고 가셨거든요. 예, 나왔다. 매일 먹던 분식 1인 세트로 다오. 어머니, 또 오셨어요? 어머니 또 오셨어요? 너 말투가 왜 그러냐? 마치 내가 온 게 반갑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구나. 그럼요, 반가울 수가 있겠어요? 매번 오셔서 돈 안 가져왔다고 저한테 돈 내라 하시고는 그냥 가버리시잖아요. 오늘도 돈 없다고 하시고 가버릴 거 아니에요? 어머님 1인 세트가 거의 제 1시간 시급인 거 아시는 거예요? 에휴, 이거 얼마나 한다고 이 늙은 시애미한테 눈치냐. 나도 며느리가 번 돈으로 맛있는 것 좀 먹어보자. 저 이거 용돈 벌라고 일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아버지 병원비 내려고 애들 집에 없을 때 시간 내서 일해서 딱 100만 원 남짓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사드시면 아버지 병원비 낼 돈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오시는 건 상관없는데 제발 직접 돈 주고 사드세요. 네? 돈이 없으시면 집에서 그냥 해서 드세요. 시어머니가 가게로 오시는 건 불편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홀에서 드시고 가셨고 전 주방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근데 자꾸만 돈을 안 가져왔다고 하시고는 저보고 음식값을 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대놓고 오지 마시라 창피를 줬더니 그 뒤로는 오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가 있는 시간에는 안 오시고 없는 시간에 몰래 오셔서 평일 오전에 일하는 사람 가족이라고 돈을 안 갖고 왔다면서 제 앞으로 외상을 달고 가셨죠. 사장님이 저희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이런 짓을 하시는 걸 아시고는 화를 내셨어요. 선희 씨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하다 며느리 돈을 뜯어먹으려고 별짓을 다 하시네. 그니까요. 저희 친정아빠 병원비 자기 아들 돈으로 못 내게 해서 이렇게 알바까지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신다니까요. 예전에 일할 때는 집에서 자기 아들 내줘놔라고 하시더니 자기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하도 성하셔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제 등에 빨대 꽂고 등골 빼먹으려고 하시네요. 그것도 매일 10,000원씩이요. 원래 시어머니란 그런 거지. 며느리가 뭐 하기만 하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트집 잡는 게 시댁사람, 특히 시어머니잖아.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진짜 친정아빠 병원비 100만 원 모자라게 생겼어요. 나도 옛날에 많이 당했었지. 제가 사장님께 신세한탄을 하니 사장님은 잠시 골똘히 뭔가 생각하시더군요. 나한테 좋은 생각이 떠올랐거든. 시어머니 얼굴이 큼지막하게 나온 사진 좀 보내줘. 내가 시어머니가 더 이상 선희 씨 이름으로 외상 못 달고 가게 해줄 테니. 정말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저희 시어머니 사진이 있으면 그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외상으로 음식 못 드시고 가실 거야.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좋은 수가 있다는 말에 저는 톡으로 사장님께 시어머니 얼굴이 정면으로 나온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그걸 받아보신 사장님은 바로 저에게 받은 사진을 분식집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는 단톡방으로 보내셨죠. 그리고는 단체 톡방에 공지사항을 띄우셨어요. 상습적으로 외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와서 음식을 시킬 때는 선불로 받을 것. 그것도 모자라서 카운터 바로 옆쪽에 시어머니 사진을 프린트해서 붙여놓고는 일하는 사람에게 정확히 얼굴을 숙지하라 시키더군요. 무조건 선불로 결제하고 절대 외상받지 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대로 시어머니가 저 없을 때 가게에 와서 제 앞으로 외상을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늘 먼저 돈을 줘야 한다고 말을 했대요. 덕분에 그 뒤로 시어머니는 분식집에 코빼기도 안 보이게 됐죠.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사장님과 급속도로 친하게 됐어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장님도 결혼하시고 시집살이를 엄청 혹독하게 하셨더라고요. 심지어 사장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20년이나 모시고 사셨다고 했어요. 지금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며 저희 시어머니가 하는 짓은 애교에 불과하다고 본인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죠. 정말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 시어머니가 천사처럼 보일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즐겁게 일하고 있던 어느 날 한동안 분식점에 오지 않던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예, 잠깐만 나와봐라. 내가 너한테 급히 할 말이 있어서. 어머니, 저 근무 시간이에요.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그럴 수 없어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거기서 말씀하세요. 에휴, 알겠어. 분식집에서 일하는 거면서 엄청 까다롭게 구네. 너 어제 알바 월급날이라서 돈 좀 있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만 빌려다오. 네? 200만 원씩이나요? 갑자기 왜요? 무슨 큰일 있는 거예요? 큰일은 아니야. 이유는 알 거 없고 그냥 돈이나 내놔. 어머니, 그게 돈 빌리는 사람 태도예요? 이유도 말씀 안 해주시고 그냥 돈을 내놓으라 하시네요. 아무리 제가 며느리 아랫사람이지만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추고 돈 빌려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무슨 날강도세요? 제가 힘들게 번 돈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못 드리니 그냥 가세요. 아이고 미안하다. 이제 돈 좀 번다고 유세네. 그럼 대신 내가 돈 필요한 이유를 알려줄 테니까 절대로 네 시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대체 무슨 일을 벌이셨길래 아버님한테 비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으니까 얼른 말씀이나 해보세요. 다름이 아니라 네 신우가 지 아빠 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말이야. 아가씨 차 사고 났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다행히 다친 데는 없고 근데 걔가 잘못한 거라서 합의금을 물어줘야 돼. 100만 원.
합의금이 100만 원이에요? 아까 저한테는 200만 원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 내가 너한테는 200달라고 했지. 합의금은 100만 원이 필요하고 우리 차 수리비로 100만 원. 글쎄 애가 아직 초보 운전이잖아. 그래서 네 시아버지가 절대 아끼는 차 끌고 가지 못하게 했는데 몰래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가 난 거라서 네 시아버지 집에 오기 전에 급하게 수리센터에 맡겨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 아버님이 아시면 진짜 아가씨 큰일 나겠네요. 새로 산 지 얼마 안 돼서 매일같이 닦으시면서 애지중지하던데. 근데 아가씨는 자기가 잘못한 건데 입싹 닦으신 거예요? 걔가 이번에 취직했잖아. 그래서 아직 월급날 되려면 멀었어. 백수 생활을 하도 오래 했던 터라 모아둔 돈도 한 푼도 없고 말이지. 대신 걔가 월급을 받으면 너한테 바로 갚을 거야. 그러니 돈 좀 얼른 빌려다오. 어머니 잘난 장남한테는 연락해 보셨어요? 당연히 너한테 오기 전에 연락해 봤지. 근데 걔도 지금 딱 현금이 없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네가 어제 월급날이었다고 돈 있을 거라면서 너한테 좀 빌려보라고 해서 전화 끊자마자 여기로 온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 월급날을 아시고 계셨구나. 근데 죄송해요. 사실 저도 돈이 없어요. 월급 받자마자 100만 원 아버님 병원비로 하라고 오빠한테 송금했거든요. 나머지 20만 원은 아이 학원비로 내서 통장에 지금 0원이에요.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황당한 얼굴을 하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너 거짓말이지? 네 남편이 주는 월급도 있을 거고 그간 아르바이트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도 있을 텐데 200만 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 분명히 네 남편이 너 돈 있다고 했어. 걔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한 거면 네가 돈이 있는 거 알고 말한 걸 텐데. 그러시더니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돈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숨을 쉬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영원이라고 쓰여있는 통장 내역을 보여드렸죠. 야, 너는 처음부터 돈이 없으면 없다고 할 것이지 왜 빌려줄 것처럼 나를 속여? 너 내가 우습냐? 어? 제가 언제 돈 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돈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물어본 거죠. 어머니가 지레짐작으로 제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신 거면서 왜 제가 속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가게 안에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해대면서 악을 쓰시더라고요.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희를 쳐다봤고 새로 분식점을 들어오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발길을 돌리기까지 했어요. 옆에서 조용히 계시던 사장님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시어머니에게 저 대신 똑같이 소리를 질러주셨죠. 이보세요. 우리 아르바이트생 일하는 시간 뺏어서 이야기하는 것까진 내가 봐드렸는데 왜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고객들이 저희 가게로 들어오는 것까지 막으세요? 네? 남의 가게 장사 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 하지만 사장님의 말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화를 냈고 결국 사장님이 시어머니 등을 밀치면서 밖으로 쫓아내셨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돈을 구하지 못해서 신우가 망가뜨린 차를 고치지 못했고 시아버지한테 몰래 차 타고 나가 사고 난 게 들키고 말았죠. 그래서 그날 신우이는 시아버지한테 된통 혼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멀리 나갈 때 차를 못 가져가고 출퇴근도 지역철로 힘들게 다닌다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저한테 엄청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돈 있었는데 왜 없다 했어? 당신이 거짓말 쳐서 집안에 난리가 났잖아. 내 동생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고? 나? 돈 없었는데? 어머님 빌려드릴 돈은 없었어. 사실 저는 현금이 있었어요. 원래 월급 받고 일주일 뒤에 아버지 병원비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매달 120만 원 아르바이트비를 받아서 100만 원 보내드리고 200만 원씩은 안 쓰고 모으고 있었죠.
전날에 남편에게 그렇게 20만 원씩 모은 돈이 총 100만 원이 되었다고 자랑을 했던 터라 남편은 제가 현금이 200만 원 정도 있다는 걸 알고 시어머니한테 저한테 돈을 빌리라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돈을 내어주지 않자 집안에 분란이 생겼고 그걸로 며칠을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신우이 차 사고 사건이 있고 일주일 뒤 제가 알바 시간에 맞춰서 가게에 출근했더니 가게가 엄청 분주해 보였어요. 그 시간에는 집에서 계시는 사장님까지 나와 계셨고요. 가게에 무슨 일 있어요? 사장님이 이 시간에 가게엔 어쩐 일이세요? 게다가 밖에 나와 있는 음식 재료들은 다 뭐고요? 오늘 제가 20만 원어치 주문을 받았거든요. 가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손이 느린데 너무 많이 주문을 받게 돼서 사장님한테 SOS 연락드려서 저 도와주러 나오셨어요. 200만 원어치 주문이요? 오늘 장사 완전 대박 났네요. 이것만 팔고 오늘 장사 접어도 되겠어요. 저도 얼른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일 도울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려 200만 원어치의 주문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근무하기 전이라 혼자 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집에서 쉬고 계시던 사장님까지 나와서 일을 도와주고 계셨던 거였죠. 근데 워낙에 주문량이 많아서 저까지 총 3명이서 계속 매달려서 겨우 픽업 시간에 맞춰 음식들을 다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근데 픽업 시간에 맞춰 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시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어머니가 200만 원어치 주문하시고 간 거예요? 맞아. 근데 내가 아까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포장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배달해다오 여기로. 시어머니는 한 주소가 적힌 종이를 저에게 내미셨어요. 여기요? 여기가 대체 어디길래 분식을 200만 원어치나 배달해요? 여기가 이번에 네 시누이가 새로 취직한 회사잖아. 아무리 그래도 신우가 어디 회사에 취직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새로 들어갔으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간식 쏘기로 했어. 회사 이름도 없고 그냥 건물 주소만 적혀 있는데 제가 아가씨가 새로 취직한 회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나저나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아가씨 취직턱으로 200만 원어치 분식 간식이라니 어머님 덕분에 아가씨가 회사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겠어요. 그래, 내가 그러니까 돈을 드리는 거지. 여기 배달되는 곳 맞지? 네, 맞아요. 저희 배달도 되니까 아가씨 이름으로 여기 배달까지 해드릴게요. 그래, 그럼 난 간다. 시어머니는 회사 주소가 적힌 종이를 저한테 내어주시고는 가게를 나가려고 문으로 향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주문을 받았던 아르바이트생이 다급하게 소리치더군요. 잠시만요 어르신. 아까 계산 안 하셨잖아요. 픽업하러 오실 때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돈? 쟤 방금 나랑 이야기한 사람 걔가 내 며느리요. 돈은 쟤한테 달라고 하셔. 근데 시어머니는 결제를 하지 않고 턱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돈을 저에게 받으라 하더라고요. 한동안 시어머니가 분식집에 오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에 선불로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안 했던 것이었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왜 아가씨 회사에 보내는 분식값 돈을 내야 돼요? 네? 이번에 네 신우가 새로 취직했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 그동안 해준 것도 없는데 너 돈 좀 써라. 이깟 거 얼마 한다고 그렇게 노발대발이야. 제가 아가씨한테 해준 게 없다뇨.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3개 다 저희 돈으로 학원비 낸 거 모르세요? 게다가 아가씨 대학원 다니면서 저희한테 용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갔는데요. 취직하기 전에 쓰라고 매달 돈도 드렸고요. 아가씨가 취직을 했으면 우리한테 선물을 주든 모자랄 판에 제가 왜 선물을 주나요? 내가 돈이 없으니 며느리인 네가 돈을 내야지. 그럼 어떻게 하니? 거짓말 마세요.
돈 있는데 일부러 저한테 떠넘기시는 건 모를까 봐서요. 진짜야. 내가 돈이 어딨냐? 돈 있었으면 저번에 너한테 200만 원 빌리러 오지도 않았겠지? 저번에 돈 있으면서 거짓말 하던 너랑 내가 같아? 나는 적어도 거짓말을 안 한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돈도 없으시면서 왜 이 많은 것들을 시키셨어요? 어머니가 돈 내고 가세요. 저는 절대 이거 값 못 내드려요. 그래, 그럼 어쩌냐? 나도 돈이 없고 너도 돈이 없으니 그럼 주문 취소해야겠네. 어이 사장님, 제가 돈이 없어서 주문을 취소해야 될 것 같네요. 어머니 미치셨어요? 이미 음식 다 나와서 포장까지 다 됐는데 주문을 취소하다뇨. 그럼 이 많은 음식은 다 어쩌라고요? 저한테 계산하라는 시어머니한테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그렇게 한참을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옆에서 콧방귀만 끼고 계시더군요. 사장님은 200만 원어치 음식값을 다 못 받는 건 상관도 없어 보이기까지 했어요. 어르신, 따님이 여기 주소 회사 다니시는 거예요? 예, 우리 딸 거기 다녀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주 좋은 기업이랍니다. 그나저나 돈도 없는데 따님 새로 취직한 회사의 간식은 어떻게 보내시려고 그러세요? 얘가 낼 거예요, 얘가. 돈 없다고 하면 월급에서 깎으시면 될 거고. 선희 씨 월급에서 깎으라고요? 그럼 2달 동안은 거의 돈 못 받고 일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너무하시네요. 그럼 선희 씨 아버지 병원비는 어쩌려고요? 너무하긴. 저번에 내가 돈 빌리러 왔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얘가 돈 없다고 했는데 그건 순뻥이었지 뭐요. 덕분에 우리 집은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 너희 아버지 병원비야 내 알 바 아니고. 사장님은 무슨 생각인지 계속 시어머니와 웃으며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딘가에서 명함을 내밀어 시어머니께 보여주시더군요. 어르신 따님이 다니는 회사가 여기 맞죠? 여기 맞아. 대성전자. 근데 이건 누구 명함이요? 내가 우리 딸 명함을 주진 않았는데. 이거 제 동생 명함이에요. 제 동생이 거기 사장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직원들 뽑았다던데 그중 한 명이 어르신 따님이었나 보네요. 알고 보니 분식집 사장님 동생이 신우이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순간 얼음처럼 굳어지셔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계시더군요. 저 역시 당황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딸이 회사에 취직해서 선물을 하고 싶은 거면 본인 돈으로 하셔야지. 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아버지 병원비 내는 착한 며느리 돈을 뜯어가시려 하는 거예요? 참 심보하고는. 이건 제가 제 동생 회사에 간식 보내는 걸로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그리고는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하시더군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 중에 백현지 씨라고 있지? 내가 그 사람 부모님을 알거든. 아니 글쎄, 자기 딸 새 회사 들어가서 간식으로 분식 돌린다고 우리 가게에서 200만 원어치 주문했는데 돈 없다고 외상으로 해달라고 하지 뭐냐?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런 부모 밑에서 컸는데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겠어? 눈여겨 잘 봐. 딱 보니 부모 닮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 만들겠더라. 분식 주문 들어온 거 버릴 수도 없고 해서 내가 쏘는 걸로 하고 너희 회사 식구들이랑 나눠 먹어. 전화 상대는 다름 아닌 분식집 사장님의 친동생이자 시누이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분식집 사장님은 대놓고 제 시누이의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분식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인데 저희 시누이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일 거라고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대놓고 험담을 늘어놓기도 하셨어요.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시모가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서 계시더군요. 그리고 분식집 사장님이 전화를 끊자마자 갑자기 카드를 꺼내놨어요. 아이고 사장님, 제가요 카드가 지갑에 있었네요. 제가 주문한 건 제가 돈 내야죠. 우리 딸 취직해서 선물 겸 제가 해주고 싶어서 주문한 건데요. 당연히 음식 시킨 사람이 돈을 내는 게 맞는데 왜 사장님이 그러시나요? 근데 제 카드가 지금 한도가 100만 원밖에 안 남아서 우선은 12개월 할부로 100만 원어치만 해주세요. 나머지 반은 이번 달 내로 현금으로 가져올게요. 주문하신 걸 12개월 할부로요. 게다가 나머지는 오늘 계산도 못 하신다고요?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분한테 제가 어떻게 돈을 다 받나요? 딸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셔서 이거 제가 그냥 쏠 테니 돌아가세요. 저 형편 안 어려워요. 저희 집 잘 살아요. 근데 생활비를 남편한테 타서 쓰는 입장이라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인 것뿐이에요. 지금도 집도 작아고 절대 오늘 시킨 금액이 저한테 부담스러운 건 아니에요. 세상에 형편이 어렵지도 않은데 매일같이 저희 가게에 오셔서 10,000원도 안 되는 분식값을 며느리 앞으로 외상 달고 가셨어요. 게다가 오늘 며느리 월급 가불해서 따님 취직통 낸다고 하셨던 거고요. 있는 놈들이 더 한다고 하던데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엄청 알뜰하셔서 며느리 등골 빼먹으시나 봐요. 근데 저희 집은 외상 안 돼서요. 돈 내고 싶으면 오늘 200만 원 다 내고 가든가 아니면 그냥 돌아가세요. 아이고 분할로 좀 내면 안 되나요? 제가 지금 당장 200만 원이 없어서요. 지금은 반 카드로 긁고 이번 달 내로 어떻게든 구해서 나머지 100만 원도 가지고 올게요. 분식집 사장님의 정체를 알고 나서야 돈을 내겠다는 시어머니에게 사장님은 계속 그간 있었던 일을 비아냥거리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지금 당장 분식값 전체를 계산하는 거 아니면 돈을 안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시어머니가 내가 일하는 분식집에서 음식 주문하셔서 음식들이 다 남았는데 계산하시라니까 돈이 없으시다네. 어머니가 아가씨 새로 들어간 회사 취직턱으로 분식 간식 보낸다고 대량 주문하셨거든. 그게 총 2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던가 아버님한테 말해서 돈 받아와. 뭐라고? 200만 원?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엄마가 분식집에서 200만 원이나 시켰다니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야, 맞게 들었어. 200만 원 맞아. 어머니가 크게 한 통 쏘시려고 한 모양이야. 돈도 없으시면서 말이야. 고작 무슨 분식집에서 200만 원이나 청구를 해. 장난하냐? 아무리 많이 시켜도 그렇지 당신이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바가지를 왜 씌우냐? 게다가 주문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았어. 그리고 지금 음식 다 남았거든. 그러니까 아버님이든 시누이든 빨리 계산 좀 해달라고 해줘. 내가 아버님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저번처럼 일 커질까봐 당신한테 먼저 전화한 거야. 야, 됐어. 내 동생은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돈 없어서 안 되고 아버지가 아시면 큰일 나니까 그냥 내가 결제할게. 이걸 왜 우리 돈으로 하냐? 우리 생활비는 어쩌고? 당신 월급에서 200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 몰라? 그게 왜 우리 돈이야? 내 돈이지. 내가 번 돈이잖아. 당신은 가만 보면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지 돈인 줄 안다니까? 뭐라고? 부부 사이에서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이번에 분식집에서 200만 원 결제해야 되는 돈은 아가씨 아니면 아버님한테 받아와. 우리 돈으로는 절대 안 돼. 부부 사이에 너 돈 내 돈이 없다고? 그럼 당신이 장인어른 병원비 내는 것도 우리 돈이니까 내 돈인 셈이네. 매달 100만 원씩 우리 돈 퍼드리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얼마나 퍼줬어? 어? 말 그따위로 하지 마.
부모 병원비 낸 걸 돈으로 퍼줬다고 하다니 당신이 돈 못 준다고 해서 내가 알바까지 하며 벌어서 드리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번 돈이면 우리 돈인데 나한테 상의도 않고 마음대로 쓰니까 그러지. 쥐꼬리만큼 벌어서 그걸 생활비에 보태기는커녕 다 친정에 갖다 바치잖아. 이번에 돈 드는 건 장모님한테 받아서 내든지 해야겠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당신 돈 벌어서 우리 엄마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봤어? 억울한 거면 네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억울한 거지. 지금까지 어머님이 가져다 쓰시고 시댁에 가져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그딴 소리래. 어머님이 대체 억울하신 게 뭔데? 엄마가 너한테 한 맺힌 게 오죽 많으면 네 돈 좀 쓰겠다고 매일같이 분식집에 가서 네 앞으로 외상 달고 먹고 했겠냐고. 네가 돈도 벌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직접 받아내려고 그러신 거지. 암튼 그 200만 원은 당신이 친정에서 받아내든지 해. 그래, 당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버님한테 연락해서 말씀드리는 수밖에. 우리 아빠한테 전화하기만 해봐. 저번에 당신이 200만 원 안 빌려줘서 이미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도 200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진짜 우리 엄마 집에서 쫓겨나. 내 말 무시하고 아빠한테 돈 달라 전화하면 네가 그날로 이혼당하고 쫓겨날 줄 알아. 가뜩이나 아르바이트 한다고 집안 살림 놓고 있어서 마음 안 들어 죽겠는데. 뭐? 이혼? 너 지금 네 입으로 이혼하자고 말한 거야? 꼴랑 200만 원 때문에? 내가 언제 지금 이혼하자 했냐? 네가 아빠한테 전화하면 이혼한다 했지. 이혼이 무섭긴 무섭나 보네. 이혼당하기 싫으면 그 돈 네 선에서 해결해. 그리고 이제 연락하지 마. 나 바쁘니까. 남편은 고작 200만 원 때문에 저한테 이혼까지 운운하더군요. 게다가 분식값은 자기도 줄 수 없으니 저희 친정에서 받아서 내라고 소리를 빽 지르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보니 옆에서는 아직도 시어머니와 사장님이 실랑이를 벌이고 계셨죠. 사장님은 시어머니에게 돈 없으면 그냥 가셔라. 어차피 거긴 내 동생 회사니까 내가 내 동생 회사에 선물 주는 셈 치고 돈 안 받겠다. 반대로 시어머니는 자기가 돈을 낼 수는 있는데 오늘 당장은 어려우니 외상으로 우선 처리해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시어머니를 내쫓아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하시더니 프린트를 해오시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뭐예요? 이거 받아든 회사 사람들이 어리둥절할 거 아니야. 갑자기 누가 분식집에서 배달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쓴다고 쪽지 넣어서 배달하려고 그러지. 거기다가 선희 씨 시어머니가 따님 생각하는 마음까지 담았어. 사장님이 프린트하신 글귀는 이랬어요. 새로 들어온 백현지 씨 어머니가 돈이 없는데도 딸 새로 들어간 회사에 분식을 간식으로 주고 싶다고 때를 써서 분식집 사장님이 쏩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은 일일이 종이를 가위로 자르시고 1인분씩 따로 포장되어 담겨있는 일회용 그릇에 하나씩 테이프를 붙이시더군요. 그리고 그 회사로 저와 함께 배달을 다녀왔어요. 직접 가보니 분식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회사가 위치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누이 회사 사장님네라 분식집이랑 가까워서 회사 사장님이 자기 누나네 분식집이니 자주 가서 먹으라고 예전부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두 분 가족인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걸 먹은 회사 사람들이 가끔 가게에 와서 물어보곤 했어요. 그 쪽지 내용이 대체 뭐냐고, 백현지 씨 어머니가 대체 분식집에서 무슨 일을 벌였냐고 말이에요. 그때마다 사장님은 지겹지도 않으신지 그간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다 이야기해줬고 시누이 회사에 그게 소문이 난 겁니다. 유별난 엄마를 둔 마마거리라고요. 시누이는 그대로 시댁에서 쪽팔리다고 난리를 쳤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한 짓을 시아버지도 알게 됐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나셨죠. 시누이는 회사를 몇 개월 다니다 쪽팔려서 퇴사까지 하게 됐고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매일같이 화를 내길래 저도 참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하게 됐죠. 그렇게 저희는 남남이 됐습니다. 이혼 후 처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막막했어요. 근데 그때 사장님이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시더군요. 선희 씨, 이제 이혼도 했으니 아르바이트 말고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 정직원으로 일할 생각 없어? 정직원이요? 하는 일은 지금 하는 일 그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하는 일보다 훨씬 힘들지. 대신 돈은 더 줄게. 사실은 내가 이제 일해서 손 좀 떼고 쉬고 싶거든. 그렇다고 장사를 아예 접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니라서 나 대신 믿고 사업을 맡길 사람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선희 씨라면 내가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냥 알바처럼 시간에 맞춰서 요리하고 카운터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가게를 꾸려나가는 매니저로 채용하고 싶은데 어때? 매니저요? 그럼 저야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생계 꾸려나가기 어려워서 돈을 더 벌어야 됐거든요. 일이 더 힘들어도 저는 좋으니까 매니저 시켜만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일이 힘든다는 건 그냥 해본 소리야. 분식집 일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지금 하는 일에서 사람들 관리하고 필요한 음식 재료나 물품들 본사에 연락해서 받는 거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아, 물론 매출 관리에서 나한테 보고하는 것도 잊지 말고. 사장님 권유에 따라서 저는 분식집의 총괄 매니저가 됐어요. 근데 매니저가 되고 보니 사장님은 제가 일했던 분식집 외에 다른 동네에도 가게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시더군요. 저한테 본인 가게를 다 도맡아 달라고 했고 저에게 그만큼의 돈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돈도 꽤나 많이 벌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돈으로 유세 떠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같이 못 사는 것 같네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벨라드였습니다.